손흥민 선수는 웬만해서는 감독이나 동료들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 팬들이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의리를 지키는 일에도 너무 신경 쓰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짜증날 정도죠. 뿐만 아닙니다. 국가대표에는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철저한 가정교육과 오랜 해외 생활로 쌓은 한국인으로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자리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손흥민이 홍명보에 대해 한마디 말하자 축구판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10년 전에 홍명보가 저지른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시작한 작심 발언이었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된 가운데 축구협회의 깜깜이 행정에 대해 드러나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정황들로 축구팬들과 의식 있는 축구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까지 한국에서 지냈던 손흥민이 국내 언론들과 진행했던 인터뷰가 재조명되며 손흥민 선수는 홍명보 감독이 결국은 감독 자리를 따낼 것을 알았다는 몇몇 팬들의 주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팬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손흥민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홍명보가 고려대 출신 인맥축구를 구사하며 대표팀 감독 자리에 있던 10년 전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손흥민에게 한 짓거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논란을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손흥민 선수의 행보를 되짚어보며 대체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이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남겼는지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자 일장도 부탁드리고요. 홍명보 감독은 명실상부 2002년 대표팀을 이끈 주장 출신 감독으로 국내 리그에서 최정상을 달린 울산팀을 이끌고 있는 잘 나가는 현역입니다. 그런데도 한순간에 감독을 빼앗긴 울산 팬들은 물론이고 축구계 인사들까지 들고 일어나 반대 의사를 밝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짬짬이 선임 과정을 밟으며 팬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도 우리 선수들, 특히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한 으쌰으쌰파 선수들이 단 한 번이라도 좋은 기록을 내면 우리 팬들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홍명보와 축구협회에 대한 반대 여론을 걷어들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 특히 정몽규 감독의 축협이 그동안 내뱉은 말을 우리 팬들이 하나하나 수집해두고 있거든요. 우선 선임 과정입니다. 축구협회는 한국을 4년여 이끌며 빌드업 축구의 씨앗을 뿌린 벤투 감독에 대해 단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며 연봉 문제로 연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가 해임한 이후 이름만 거창하고 속이 텅텅 빈 클린스만을 무려 30억이나 주고 데려왔는데요. 결국 아시안컵에선 졸전에 졸전을 거듭하며 상황에선 그동안 상대도 하지 않던 요르단에게 0대2로 지는 것도 모자라 아시안컵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경기 전체 유효 슈팅 0개라는 기록을 남기며 치욕적인 대패를 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 다음의 태도였습니다. 클린스만은 귀국 기자회견에서 멍하니 먼 산 바라보는 눈을 하고 4강이라는 성적을 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팬들을 자극한 건데요. 결국 이건 아니다 싶었던 축구협회는 클린스만을 경질하고 위약금으로 무려 70억을 뱉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리고 대국민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명구 회장은 사죄라도 털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단 한 푼도 내지 않으며 그래도 국내 감독보다는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선언하기만 했죠. 그렇게 5개월이 갔습니다. 또다시 황선홍이라는 임시감독 체제로 슬슬 간을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웬걸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갑자기 홍명보가 감독으로 내정됐다는 뉴스가 터져 나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축구협회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던 홍명보가 표정을 싹 바꿔 감독 자리를 탐냈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던 건데요. 홍명보의 선후배 축구인들은 한국의 축구 팬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홍명보가 축구협회를 비판하며 팬들을 우롱하면서 그 뒤로는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락하고 무려 이틀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결국 여론을 보며 간을 보다가 홈경기가 끝난 뒤에 실수했다고 말하는 태도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죠. 그러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과거 홍명보의 이기적인 태도가 드러난 사건을 언급하며 그의 인성 문제와 아나무인적 태도를 지적합니다. 홍명보는 이미 고려대 시절 1990년 월드컵에 출전하면서 대표팀의 차후 10년을 책임질 핵심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자연히 드래프트판에 나올 경우 모든 팀의 관심이 집중될 대어였죠. 하지만 홍명보는 황선홍과 같이 내가 원하는 팀에 입단할 수 없다. 계약금이 타 종목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다라며 드래프트 거부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뒤 유공과 포항 사이에서 이중 계약을 하며 선수 제명 위기에 놓였지만 그 당시 그의 재능을 아까워한 포항 구단이 선수 3명을 트레이드로 유공에 내주면서 양보의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홍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배은망덕하고 스스로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더 집중했던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포항으로 재입단한 지 6개월 남짓밖에 안 됐던 상황에 독단적으로 LA 갤럭시 구단과 합의를 마치고 와서 포항에 이적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LA가 먼저 포항에 제안을 했던 것은 맞으나 포항은 홍명보를 아꼈기 때문에 잡아두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홍명보는 언론을 통해 나는 포항에 남을 것이다.
LA 갤럭시 이적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뒤 재미교포 출신 아내와 자녀 교육 때문에 포항 몰래 밀실에서 LA 갤럭시와 개인 합의를 끝내버리고 경기 중에는 심한 태클로 일부러 퇴장을 당하는 태업 논란을 일으키며 선수의 앞날을 포항이 돈 몇 푼에 맡고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언론에 유포했고 결국은 여론의 등살을 이기지 못한 포항이 헐값에 홍명보의 이적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욕심만 채웠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선수들에게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난 2022년 임대선수 신분으로 활약하며 9골 1도움을 기록했던 아마노 준 선수가 시즌 종료 후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 전북 현대 이적을 선언하자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마노가 거짓말을 한 뒤 돈만 보고 전북으로 떠났다. 지금까지 만나본 일본 선수 중 최악이다라고 말한 것이었죠. 아마노는 즉각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울산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반면 전북은 영입에 적극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홍명보는 즉각 또 다른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그것도 모르고 기자회견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인신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며 계속 욕했죠.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후배인 김영권 선수가 홍명보의 만류로 해외 이적 대신 울산 잔류를 결정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중동 팀으로부터 거액의 연봉을 제시받았던 김영권 선수는 연봉의 3배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고민 좀 해보겠다던 홍명보 감독은 팀을 위해 남으라고 말했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처럼 핵심 선수의 이탈을 공개 비난하고 이적을 고민하는 선수를 만류했던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거취에 대한 말은 바꾼 홍명보가 책임있는 설명도 없이 또다시 자신의 이익만을 쫓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홍명보는 언론 플레이의 대가다. 이제는 우리가 또 당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일각에서는 올림픽에서 성공한 감독이라는 프레임으로 홍명보 감독을 두둔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구인들은 이런 평가에 대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이 또한 결과론적인 평가다. 더군다나 올림픽과 월드컵의 수준 차이는 천지 차이다. 결과적으로 올림픽 감독직을 밟고 올라가서 다녔던 월드컵 자리에서 홍명보는 만행에 가까울 정도로 전술이 없는 인물이다 라고 비판하며 말이죠. 한국은 2002 월드컵 4강이라는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적어도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이 기본적인 목표가 되었는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진을 보면 벨기에, 러시아, 그리고 알제리로 이어져 난이도가 가장 낮은 조에 속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난하게 16강을 진출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득했죠. 하지만 웬걸 1차전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다잡은 경기를 후반전 거의 종료 직전 한 골을 얻어맞으며 1대1로 비겨 물음표를 찍었는데요. 많은 이들은 선수 기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죠. 폼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박주영을 왜 손흥민과 함께 투톱으로 세우는지도 모르겠고 중앙 미드필더로 기성용, 구자철, 이청용과 같이 모두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들만 배치해 수비 자체를 도외시한다고 언급하면서 박주영은 월드컵 때도 폼이 좋지 않았는데 저 선수를 또 데려다가 월드컵에 선발로 낸다고 비판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지켜보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약체라고 평가했던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한국은 전반전 수비가 무너지며 3대0으로 마치는 대참사를 만든 겁니다. 다행히 손흥민이 골을 넣으며 분위기 반전을 하긴 했지만 결국 2대4 대패를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홍명보가 고대 인맥축구를 하며 선수를 기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홍명보는 사실 손흥민도 그 당시 신인이었고 연고도 없었기 때문에 선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발표하다가 여론에 밀려 손흥민을 선발할 수밖에 없었던 일화도 있는데요. 최근 손흥민은 한 행사에서 은퇴한 후에는 절대 축구 관련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시안컵 이후 그만둘 생각을 했고 정말 결정 내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직 국가대표를 할 일이 남았다는 말 때문에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하지만 북중미 월드컵까지 유니폼을 입을지는 모르겠다고 말이죠. 홍명보 감독 선임 방향성을 미리 듣고 애들로 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지점이고요. 우리 축구가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기원하며 답답한 가슴 부여잡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